안녕하세요. 임준석 강사입니다. 한능검 기본 63회 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문제들입니다. 33번부터 나머지 50번 끝까지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3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두 분께서 바둑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는가?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대요. 진짜? 들었네. 가에서 과거제도를 없애고 연좌제를 폐지한다는 개혁안건도 통과시켰다더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가라는 기구에서요,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노비제도가 폐지됐대요. 이 노비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은 신분제도가 폐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 노비제도 즉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구나. 이 땅의 개혁으로서 이 제도가 폐지됐었던 것 언제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없앴대요. 이전에 우리가 성리학으로 시험 보던 이런 과거 시험 없애고 다른 제도로 관리들을 선발하려고 하나 봅니다. 언제냐? 바로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정책이에요. 신분제 폐지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이런 정책들이 1차 갑오개혁 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차 갑오개혁 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군국기무처라는 기구가 1차 갑오개혁 때 개혁을 추진하던 조직 기구의 이름이에요. 요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넘어갈 때는 군국기무처는 폐지되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뒤에 2차 갑오개혁 때는요,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홍범 14조라는 원칙이 2차 갑오개혁 때 핵심 원칙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나머지 1, 2, 3번 볼게요. 1번의 비변사. 비변사는 조선 후기 때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했었던 기구인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비변사를 폐지하게 될 거예요. 최고 권력기구다. 흥선대원 집권기 한참 이후기 때문에 비변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2번의 원수부. 이 원수부는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대한제국을 이후에 선포하게 되는데 이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황제로 즉위한 고종의 권위를 막 높여주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하게 되는데 이 원수부가 바로 당시의 군사 조직이지요. 홍문관은 조선시대 때 홍문관 말고 뭐 있죠? 또 세 가지 사간원, 사헌부 요 두 가지와 더불어서 삼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예,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의 역할로서 그중에 홍문관은 왕에게 자문하는 또는 경연을 담당하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조직. 언론기관 3사 중에 하나 홍문관이죠. 자, 답은 4번의 군국기무처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이 신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문신립독, 예, 문신하셨나? 그게 아니죠. 자, 독립신문입니다. 나와 있네. 그리고 서재필이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이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바로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최초의 민간신문, 그리고 이 신문은 순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도 작성합니다. 이거 작성했었던 서재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었어요. 그래서 필립 제이슨, 미국 사람들에게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잉글리시로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에요. 이 독립신문은요, 독립협회 활동과도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독립협회 활동에서는 백성들을 모아야 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쉬운 한글로 번역해야 돼. 그리고 외국에도 우리의 사정을 알려서 각종 여론들을 모아야 해요. 그래서 한글판, 영문판 각각 이렇게
가능하게 되죠. 이게 독립신문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1번에 천도교의 기관지였었다.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뀐 건데요. 요거는 만세보라는 신문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요건 이후에 만세보라는 신문, 뭘 주로 오답용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오답 보기로요. 2번에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 요거 아까 봤었는데 요쪽 문제에서 봤었는데 문제가 연결됩니다. 2번에 방문국에서 발간했었던 게 지금 옆에 있는 여기 한성순보 요거예요. 이거. 예, 아까 설명해드린 이겁니다. 최초의 신문이에요. 방문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신문으로 바로 순한문으로 작성됐었던 신문이죠. 4번에 시리아 방성대곡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라고 했었던 건데요. 그 신문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신문 찾아라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의 문제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군 수비대 등이 왕비를 시해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한성에 주둔 중인 일본군 수비대 등이 궁궐에 침입하여 왕비를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일본군이 왕비를 시해했대요. 이 왕비는 명성황후이겠죠. 명성황후.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구나. 이런 참극이 벌어졌구나. 이 사건 뭐라고 합니까? 을미사변. 자, 당시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이제 슬슬 낑기게 될 텐데 러시아를 활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한 견제로서 결국 당시 민씨 세력의 수장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이런 사태를 일으키니 을미사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을미사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을미사변은요 지금 이런 식이라 그랬어요. 조선을 두고 누가?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조선이 러시아 쪽 편에 쓰려고 하니까 일본이 을미사변 이걸로 조선에게 경고를 한 거죠. 친러 정책 하지 마. 러시아한테 붙지 마. 왕비도 죽이고 왕도 죽일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위기를 느꼈었던 당시 겁에 질린 한 남자. 왕이죠. 고종. 이 고종이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밀리에. 비밀리에 궁을 빠져나가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네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네요. 아관 파천입니다. 자, 이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살짝 기울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조선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겪게 되네요.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약화되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민중에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를 피신했다. 이게 아관파천이죠. 이렇게 됐구나.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된가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접어드는 이런 시점으로 맞닥뜨리게 되네요. 1번의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프랑스가 약탈하네요. 병인 양요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한참 전이다. 2번에 김윤식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영선사로 파견되었대요. 어디로 파견되냐? 청나라에 파견될 건데 요것도 한참 전이에요. 물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 시기이긴 한데요. 1880년대 초에 영선사로 파견될 겁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890년대에 가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2번은 조선 정부가 처음 개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의 수신사, 청나라의 영선사 이런 사신단들을 파견할 겁니다. 3번에 제너럴 셔먼호 발생했다. 자, 1번과 3번은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2번이 개화정책 처음 할 때쯤.
4번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이 불붙기 시작할 때쯤에 벌어진 그 사건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3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안창호, 양기탁, 이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예.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위해서 목표로 한 비밀 단체래요. 비밀.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양?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양?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안이양. 예. 요 인물들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당시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로서 태극서관이라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바로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입니다. 자, 이 신민회는요, 일제강점기 가서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결국에는 일제가 사건을 조작하여 이 신민회 간부들을 체포해서 해산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신민회는 대표적인 나라를 빼앗기는 국권 피탈 시기 때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신민회가? 학교 만들어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태극서관. 그리고 이후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이런 걸 만들기도 했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었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근후에는요, 일제강점기 20년대 여성들이 주축이 됐었던 여성운동단체예요. 이번에 보안회는요, 신민회 요 조금 전에 만들어졌었던 첫 번째 애국개몽운동단체인데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대한제국한테 요구하니까 보안회가 안 된다라고 시위했었던 그런 단체. 4번의 조선어학회는요,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인데 이때 한글 맞춤법, 우리의 맞춤법을 만들자, 사전을 편찬하자, 조선말 큰 사전 이런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했었던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37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이 딱 동상으로 계십니다. 옛날 서울역의 모습인데요. 여기 왜 있습니까? 이분이 여기서 어떤 의거를 일으켰대. 당시 65세였었던, 당시 기준 꽤나 나이가 많았었던 분이에요.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이곳에 폭탄을 던졌으나 사이토 총독은 1920년대 우리나라로 왔었던 일본의 총독, 최고 관리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처단하고자 폭탄을 던지셨었던 분입니다. 바로 강우규. 예, 강우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독립운동가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이 이런 활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아두고 넘어가자 이거죠. 예, 그래요. 이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이런 독립운동가들 또는 역사에서 있었던 분들 정말 처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이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조금 이때보다는 편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자, 강우규입니다. 김구는 뭐 한 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했었고 한인애국단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한 그 단체를 조직했었던 그분이죠. 윤봉길, 한인애국단 윤봉길.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그 인물. 자, 답은 강우규라는 인물을 새롭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셨다면요. 38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손병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손병희라는 인물은요, 동학의 3대 교주입니다. 동학. 최재우가 창시했었던 동학, 인내천, 보국안민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하는 동학. 농민들에게 널리 퍼졌었던 이 동학.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인데 천도교로 계칭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 손병희는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3.1운동의 주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답부터 보자면요, 이건데요. 3.1운동, 국내 3.1운동은요, 1919년 벌어진 3.1운동. 이 사건은 고종이 서거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요것이 촉발되었다라고 봤었는데 처음에 이를 기획하고 독립을 선언했었던 글을 작성한 그 대표들 민족대표 33인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이들은요 종교계 중심이에요.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와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었던 그래서 이제 3.1운동의 기초가 됐었던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했었던 자, 그 인물들 그중에 손병희가 천도교 대표로서 당연히 참석하겠죠. 일본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는 1920년대 독립군 활약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런 인물들 나오죠.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런 전투에서 이런 인물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으로서 등장하죠. 이번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팡 처단했습니다. 누굽니까? 안중근. 초대 통감이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하고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 자, 3번에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왜요?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로 파견된 거는 을사늑약 체결에 고종이 저항을 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 알려야겠다라고 하여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런 인물들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구나. 자, 거기서 등장하는데 이상설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자, 3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손병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39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대해 검색해줘. 요즘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시리아, 빅스비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띡띡띡띡 나오죠. 검색 결과입니다. 1920년대 초반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1920년대 초반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대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우리의 교육, 우리의 돈, 이런 각종 미천들, 실력, 역량 이런 것을 키워야 된대. 자, 그 중에서 뭔가 봤더니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최고 학부, 대학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전개했었네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밀립대학, 사립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네요.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모금운동의 형태로 전개됐으나 결국 좌절되게 되어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게 되죠. 자, 1번에 60만세 운동은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일어났었던 만세 시위. 이번에 물산장려 운동, 요것도 실력 양성 운동인데 물산장려 운동은 뭐였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 즉 우리의 국산품을 쓰자. 일본 제품 쓰지 말자. 라는 운동이었었어요. 예.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교육기관 물어보는 거니까 4번으로 가야 되겠죠. 3번의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이런 거였었어요. 광주 지역에 이제 광주 나주 여기 통학하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로 벌어졌었던 그 사건. 학생들이 총궐기했었던 예, 이 만세 시위가 바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었죠. 자, 다음 문제 4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 지금 기사를 확대해 봤습니다. 봤더니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파업을 어떤 여자분이 하면서 단식하고 있대요. 그래, 고무공장 임금 삭감을 취소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래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됩니다. 라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면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 이 당시에 이제 1920년대 노동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지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너무 차별받습니다. 임금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동 운동을 벌였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인물은요, 일본에 있는 강주룡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강주룡이라는 이분께서 평양의 을밀대라는 이 건축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던 대표적인 노동운동 사례. 나머지 분들을 볼게요. 자, 2번에 있는 남자현. 이분은요, 무장투쟁 전개하는 분이에요. 사이토 총도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던 또 다른 인물이기도 하고요. 독립군의 일부로도 활약하기도 했었던. 예. 이분은 그냥 총칼로 일본을 무찔러야 한다라는 행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3번의 유관순은 잘 아시죠? 3.1운동 때 만세 시위를 전개해서 결국 순국했었던 그 인물. 4번의 윤희순, 이분은 뭐 하신 분이냐면요,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했었던, 일제강점기 전후 시기 때 의병 활동이 있었잖아요. 이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던 또 다른 여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분의 캐릭터 어떤 건지 하나씩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주룡, 이분은요, 고공시위 했었다, 평양에서. 남자애는 독립군, 무장투쟁 이런 거 했었구나. 유관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고, 윤희수는 의병 잘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독려하셨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4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무장투쟁단체로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보죠. 자,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라는 단서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사령 양세봉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전투를 전개했었던 이 단체. 자, 이 군사조직은요, 1930년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1920년대 후반부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독립군이 다시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타격을 받았었어요. 뭐, 간도 참변, 자유 참변 이런 걸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920년대 결국 3부가 결성되는데 이 3부는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랬다가 일제가 미스야 협정으로 우리를 도가내든 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제가 당시 여기 만주인데요. 여기 만주 일대입니다. 만주 일대 군부, 중국 군부 세력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됐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럴 때에는,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런 조직으로 각각 개편이 됐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군으로 개편되고요. 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지휘할 겁니다. 국민부는요, 조선혁명군으로 개편되면서 이는 양세봉이 지휘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다. 예. 이 조선혁명군을 양세봉이 지휘하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반면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요,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정제련 전투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들 요 지청천과 양세봉의 활약을 일제강점기 때 봤잖아요. 봤을 거야, 공부했으면. 그죠?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전투, 양세봉의 뭐죠? 조선혁명군 요거였습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의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단체이죠. 예,
이 의열단 김원보. 그래서 김상옥, 김지섭, 또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북로군정서는 20년대 초 앞부분에 김좌진이 이끌었었던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그 군사 조직입니다. 4번의 한국광복군은요. 지금 1940년대로 넘어가서 여기는 1930년대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요. 1940년대로 넘어가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정착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느린 그 군사 조직. 그게 한국광복군이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을 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시기가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어떤 시기인지 맥락을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제주 송악산에 있는 일제 동굴 진지에 와 있습니다. 동굴 진지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는 시기, 이렇게 해서 연합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단서를 이 기자가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제가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미국과 태평양 전선에서 벌인 전쟁, 이게 태평양 전쟁이고요. 1940년대부터 쭉 전개됐었던 그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일제의 무슨 통치죠? 일제가 전쟁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 이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자,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래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다. 원산 총파업이 앞서 봤었던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등장한 사건이에요. 요거는 1920년대 후반부 때 이뤄졌었던 사건입니다. 자, 원산 지역에 당시 구타 사건이 벌어져서 한국인들이 구타당해서 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걸기했었던 자, 이런 노동운동. 자, 이번에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이다. 만민공동회는 요거는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독립협회에서 토론하고 연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독립협회,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이죠. 이때는 일제강점기 후반부니까 답이 전혀 될 수가 없죠. 3번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한대요. 황국신민서사, 요게 정답이죠. 왜요? 이 시기 때 1930, 40년대는 뭐라 그랬어요? 민족 말살 통치. 일제의 통치 방식은요, 가장 처음에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그 다음에 2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 3, 40년대에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넘어가죠. 3번 황국신민서사, 일제가 전쟁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일본 천황을 섬기는 글을 일본어로 암기하라. 일본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창씨개명. 이런 각종 정책들 다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일본인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조선 태영령, 때리는 형벌이래요. 때린대요. 때리는 형벌. 그러면은 일제 통치에서 가장 앞에 있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이죠. 예. 학교 선생님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있고 태영령, 때리는 형벌, 헌병 경찰이 다스리는 1910년대 모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번 문제. 여기 아시는 분 여기 딱 있습니다. 예. 여운형,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인싸다, 전 보통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해.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태어나셨으면 아마 좀 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도 또 각종 뭐 SNS 활동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여운형은요, 이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활약했었던 정치인으로 활약했었던 인물인데 반대파들에게도 사실 좀 인기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보를 했었으나 결국에는 죽게 됐었던 그 인물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단체래요. 자, 이 여운형이 주도했었던 어떤 조직인가 봅니다. 1944년 국내에서 조직됐었대요. 그리고 광복 직후 조직된 요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기반이 된다.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다 광복을 맞고 그 직후에 국외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아직은 들어오지 못해요.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체, 그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라고도 불리는 조직이죠. 이걸 누가?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다.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요것을 기반으로 하여 선포를 한 겁니다. 뭔데요? 조선건국동맹,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여운형의 행적이다. 나머지를 볼게요. 자, 4번에 있는 조선건국동맹보다 사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요 키워드가 더 중요한데요. 1번, 2번, 3번이 어떤 단체인지 당연히 알아둬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요거 이제 요렇게 넘어가는 시기, 특히나 여러 단체들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의 독립의군부는요, 1910년대 비밀결사 국내 조직으로서 요 얘기하면 알아두실 거예요. 고종의 밀지를 받은 그 단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다시 우리 황제를 옹립해야 돼, 복벽주의라고도 하는데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1910년대 단체입니다. 자, 이번에 민족혁명당은요, 1930년대 이거 누가 만들 거냐, 이거 주도해서 김원봉이 주도할 거예요. 의열단을 만들었었던 김원봉이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통합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김원봉은 군대를 만들었네요. 뭐죠? 요 다음에 김원봉은 군사조직을 중국 관내 최초로 중국 관내 조직으로서 만들게 되니 그게 바로 요거네요. 조선의용대입니다. 김원봉이 주도해서 1930년대 후반 조선의용대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됐었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김원봉의 활동입니다. 다음 문제 44번입니다. 매철군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회가 띡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5.1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 개원식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의 국회의원이래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10 총선거는 UN의 결정에 따라서 남한 지역만 실시해서 출범한 국회죠. UN에서 남한 지역만 선거해라, 정부를 수립해라 라는 결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5.1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임기 2년의 국회, 이 국회는 뭐라고 할까요? 자, 일단 이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그리고 2년간 각종 법률을 만들 건데 그 국회가 바로 헌법을 제정했었던 재헌국회라고 하죠. 2년간 활동합니다. 이 재헌국회는요, 정부 수립 고쯤부터 활동하여 6.25 전쟁 발발 전까지 활동합니다. 이 재헌국회가 했었던 게 바로 민족 반역자 친일 세력들을 처벌하자라는 법률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게 되죠. 이게 재헌국회의 활동입니다. 자, 이 재헌국회가 이거 말고도 뭐 만들었나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줘야 한다. 정치의 문제점, 경제적인 문제점을 처음에 세팅을 잘하고 하자라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실패로 끝납니다.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실상. 농지개혁법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면서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게 되는구나. 요게 바로 재헌국회가 제정했었던 중요한 법률들입니다. 자, 1번에 삼선개헌을 통과시켰다. 요거는요, 나중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삼선개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지금 재헌국회는요, 6.25 전쟁 전에 임기가 끝난다 그랬어. 그러면 6.25 전쟁 전이니까 이승만 정부 이제 막 출범했을 때 얘기예요. 1번은 박정희 정부 얘기. 박정희 유신체제 출범 전에 삼선개헌 얘기가 나오죠. 자, 3번에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5.16 군사정변 박정희 나왔다. 예, 박정희가 일으켰었던 군사정변. 그 직전의 장면 정부. 그러니까 장면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 시기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4번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했다. 요거는 뭐 얘기냐면요. 이거 유신헌법 얘기예요. 박정희 유신체제 때 국회의원의 3분의 1 대통령이 막 추천해.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네요. 이런 독재헌법. 박정희 유신체제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재헌국회는 언제까지? 6.25 전쟁 전까지 활동합니다. 그 직전까지예요. 자, 대표적인 법 2번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긴급조치 구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긴급조치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나왔네. 피해를 당한 이런 사람들 그래요. 이 당시에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법 때문에 많은 피해. 그리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대요. 나라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독재하면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시는요. 이 정부가 선포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 비방하면은 처벌이야. 유신체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처벌. 예, 이건 너무하잖아요. 국민들 입 닫고 있으라라는 거잖아. 그래, 그와 관련한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이 정부는 뭘까요? 박정희 정부인데 유신헌법이 지정된 유신체제 때 해당하는 요 시기의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체제 때 긴급조치권, 유신헌법,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뭐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들 막 임명할 수도 있고, 이런 법. 자, 1번에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하는 학생이다. 자, 부마 민주항쟁이래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됐었죠?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YH 무역 사건이 있었어요. YH라는 이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을 막 폐쇄하니까 노동자들이 막 시위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김영삼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유신체제를 비판하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합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유신체제 어떡하죠?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이런저런 막 논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술자리도 있고 막 이런 과정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이제 시해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유신체제가 종말을 거두게 되죠. 이거다. 그래서 유신체제 말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박정희가 죽게 된 사건까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서울올림픽 대회 개막식이다. 서울올림픽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최초의 올림픽이다. 자, 이 올림픽은요 바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지요. 3번에 금융실명제 시행 속보를 시청하는 회사원이다.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는 진짜 이름으로 해야지. 투명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야지 라는 것. 요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전격적으로 시행했었던 제도였었죠. 자, 4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앞서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설치한 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그래서 요거는요 당시 재헌국회 활동 시기 정부로 치면은 이승만 정부에 해당하죠.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었던 초창기 모습이구나. 자, 답은 1번으로 고르는데 무리가 없겠죠. 46번 보겠습니다. 가정부 시기. 자, 어떤 또 다른 정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뭐 프로축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K리그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프로축구. 이거 말고도 또 뭐 KBO, 프로야구도 있고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권 때 출범하게 되는데 이 정부는 프로스포츠를 많이 지원해요. 왜? 정부 욕하지 말고 야구 봐. 또 뭐야? 축구 봐. 이때 뭐 씨름도 나오거든. 프로 씨름. 씨름 봐.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하면서 이 민심이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여 이 정권이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런 것들을 출범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어느 시기냐? 전두환 정부예요. 자, 이 전두환은요. 박정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부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전두환이 중심이 된 12.12 사태를 일으켰네요. 영화로도 개봉됐었던 서울의 봄 사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결국 전두환은 권력을 차지하게 됐네. 이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반발했었던 시위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해서 이렇게 지금 각종 이런저런 정책들을 추진을 했었구나. 자, 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이는 1, 2차, 3, 4차 요거 다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1, 2차는 경공업 중심의 60년대, 3, 4차는 중화공업 중심의 70년대 이렇게 가죠. 자, 이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시기. 그랬다가 IMF 외환 위기로 큰 막판의 위기를 맞게 되었구나. 자, 3번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우리나라처럼 수출, 수입, 외국에 수출하는 게 중요한 국가에서는 외국의 상황이 중요한데 금리든 유가든 달러 환율이든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었네요. 이때 수출이 잘 됐네요. 바로 전두환 정부 후반기쯤에 해당해요. 이것을 우리가 삼저호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과의 자유무역 한미 FTA, 요 직전에 칠레 FTA, 특정 국가와 관세 매기지 않고 세금 매기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제재하지 말자라는 이런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것. 요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 이후지요. 요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 시기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지요. 47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어떤 인물인가? 15대 대통령에 당선됐대. 그러면은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자,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대. 평화적으로 바뀌는 거는 뭐냐? 선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야당이었다가 선거로 승리해서 이제 여당이 되었대요.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대요. 그래서 북한 측 정상을 만나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누굽니까? 김대중이죠. 김대중 정부와 관련한 내용이네요.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로 출범했었던 정부이자 햇볕 정책을 표방하면서 북한과의 교류,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자, 김영삼 이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이전의 대통령이고
윤보선, 최규하 이 두 분은 이제 크게 존재감이 많지는 않은 분인데 윤보선은 장면 정부 때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최규하라는 사람은 박정희가 죽은 이후 그때 잠깐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자, 세시풍속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부럼 깨기 한대요. 그리고요, 치아를 튼튼하게 한대요. 세시풍속인데요. 오곡밥도 먹도록 한대요. 자, 요거는 가장 보름달이 크다고 하는 1년 1월, 음력 1월 15일에 요때 이제 부럼도 깨고 오곡밥도 먹고 하면서 우리의 복을 빌기도 하는 바로 정월 대보름 때 요런 행사를 요런 풍속을 하기도 하죠. 자, 나머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단오는 뭐 합니까? 창포물에 머리 감고요. 그리고 뭐 씨름도 하고 요게 단오 때의 모습이죠. 수취리떡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겨울이죠. 요때 동지인데 팥죽을 먹으면서 나쁜 기운을 쫓도록 하는 이런 자, 풍속을 이어가고요.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는 날이다라고 해서 산불이 위험했던 이제 봄에 요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찬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중국의 일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겪어보자라는 요런 세시풍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 자, 요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구나. 오곡밥 먹고요. 그리고 부럼 깨는 자, 이런 모습들. 나머지 것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섬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보기만 해도 어떤 섬인지 느낌이 빡 오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 가를 주제로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큰 두 개의 섬으로 있는 섬이다. 자, 그리고요, 결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안용복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섬은요, 독도죠. 안용복이 뭐 했습니까? 안용복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이 지역의 일본 어민들이 불법 어업행위라니까 이것에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안용복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뭐 독도는 조선 땅 맞네 라는 이런 영유권과 관련한 문서도 받아왔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안용복과 관련해서 요것을 알아두시고 독도는 요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참고로 보고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 진도는요,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었던 그 지역이 진도 울돌목이란 곳이고요. 그 이전 삼별초가 항쟁했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문도는요, 거문도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이런 국가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었을 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었네요. 근대 시기 때 나오죠. 제주도, 제주도는 삼별초의 최후 항쟁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자. 고려시대 12목 중에 하나였대요. 고려시대 12목이라는 게 설치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성종 때, 고려초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어딘지 몰라요. 12개 거점에다가 파견했는데 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가 봐. 자, 여기에 중요한 난서들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왜군에 맞서 싸운 장소, 김시민의 땡땡대첩, 땡땡대첩, 진주대첩.
자, 임진왜란 때 중요한 전투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진주입니다. 여기도 단서가 있어요. 조선 후기 유계춘의 주도로 농민봉기 일어난 곳이다. 이거 무슨 봉기냐면요. 삼정의 문란에 저항했었던 임술농민봉기예요. 임술농민봉기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형평사, 형평운동 뭐죠? 이게 뭐더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백정차별에 대해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벌였었던 사회운동이에요. 그것이 진주에서 시작되거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서를 본 거예요. 뭐?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술농민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구나. 형평운동, 백정차별에 저항했던 형평운동도 진주에서 시작되었구나. 예, 이렇게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이번 회차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